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부지런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평생 남의 시스템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편할 겁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성공 공식이 시대착오적이었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특히 45에서 65 사이,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 그 구조적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이 배운 성공 공식은 당신 부모 세대의 공식입니다.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라, 공무원 시험을 봐라,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 조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남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만든 회사에서 남이 정한 월급을 받으며 남이 허락한 만큼만 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왜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회사가 직원을 평생 책임졌습니다. 정년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고 노후가 보장됐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선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었어요. 문제는 K밀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45만 넘어도 회사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50 넘으면 명예퇴직 1순위입니다. 평생 고용은 사라진 지 오래고 연공서열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부모님 세대의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지도는 옛날 겁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건 굶지 않는 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왜? 부모님 본인도 부자가 되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월급쟁이로 평생 사셨으니까 월급쟁이 성공법만 아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얀 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왓츠앱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그 메신저 앱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시스템을 바꾼 사례입니다. 1976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련 시절이죠. 집에 뜨거운 물도 안 나왔습니다. 16살 때 어머니랑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라는 동네에 정착했는데 당연히 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베이비시터 일을 했습니다. 얀 쿰은 방과 후에 슈퍼마켓 청소를 했어요. 푸드 스탬프로 연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식료품 구입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을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얀 쿰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야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한 겁니다. 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2009년에 친구랑 왓츠앱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투자도 안 받았어요. 사무실도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얀 쿰이 코딩하고 친구가 비즈니스 처리하는 식이었죠. 광고도 안 했습니다. 마케팅팀도 없었어요. 그냥 사용자를 존중한다는 원칙 하나로 밀고 나갔습니다. 2013년에 2억 명이 썼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라인 전부 합친 것보다 빨리 성장했어요. 2014년 2월 19일 마크 저커버그가 얀 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며칠 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당시 기술업계 역사상 최대 인수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얀 쿰이 예전에 푸드 스탬프 받으러 줄 서던 그 사회복지사무소 건물 앞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을 봐야 합니다. 얀 쿰이 부지런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슈퍼마켓 청소할 때도 부지런했습니다. 야후에서 일할 때도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왜? 남의 시스템에서 일했으니까요. 부자가 된 건 본인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입니다. 야후 월급쟁이로 평생 일했으면 절대 이 정도 부는 못 만들었습니다. 본인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주인이 되니까 25조를 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얀 쿰이 특별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독학으로 코딩 배운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시스템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루시 고라는 사람입니다. 1994년생이니까 지금 30살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전기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왔죠. 루시 권은 7살, 8살 때부터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려했습니다. 왜? 당시만 해도 IT 분야에서 여성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든가 의사가 되든가 아무튼 정규직 전문직이 되라는 거였죠.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조언이었습니다. 딸이 실패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본인들이 아는 안전한 길을 알려준 겁니다. 루시 권은 부모님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학교 때 트위터 로봇을 만들었어요. 특정 해시태그 기반으로 자동 팔로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프로그래머 대회에 나갔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왜? 피터 틸 펠로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니까요. 이건 젊은 창업가들한테 10만 달러씩 주면서 학교 그만두고 사업하라고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루시 권은 21살에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회사예요. 데이터 라벨링하고 API 만드는 일을 합니다. 창업 2년 만에 회사 운영 방식 때문에 공동 창업자랑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결국 2018년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지분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5%에서 6% 정도요. 2025년 현재 스케일 AI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이에요. 루시고 지분 가치는 12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30살에 조 단위 자산을 가진 겁니다. 포브스에서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로 선정했어요. 여기서 핵심을 봐야 합니다. 루시고 부모님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딸한테도 똑같은 길을 제시한 겁니다. IT 분야 창업은 위험하다. 특히 여자로서는 더 어렵다.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이게 부모님이 아는 최선의 조언이었습니다. 만약 루시 고가 부모님 조언을 따랐으면 어땠을까요? 카네기 멜런 대학교 졸업하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 취직했을 겁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돈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죠. 30년이라면 총 60억 정도 법니다. 세금 빼고 실제로 모으는 돈은 30억 정도일 겁니다. 나쁜 삶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이죠. 그런데 지금은 1조 7천억입니다. 차이가 500배입니다. 그리고 루시 권은 거기서 안 멈췄습니다. KAI 나온 다음에 벤처 캐피털 회사를 세웠어요. 백엔드 캐피털이라고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램프라는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에 초기 투자했는데 지금 그 회사 가치가 130억 달러입니다. 2022년에는 페시스라는 크리에이터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유명인들이 쓰는 플랫폼입니다.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우니까 계속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얀 쿤과 루시 고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부모 세대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공식은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월급 받고 정년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공식을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공식이요. 결과는 둘 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무모한 겁니다. 특히 45 넘어서 자녀 학비, 집 대출, 부모 부양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포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시스템입니다. 사장은 휴가 가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왜? 직원들이 일하니까요. 부동산도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은 놀아도 월세가 들어옵니다. 왜? 세입자가 내니까요. 주식도 시스템입니다. 주주는 회사 안 가도 배당금 받습니다. 왜?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월급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당신이 아프면 소득이 끊깁니다. 당신이 해고되면 전부 멈춥니다. 이게 월급쟁이와 시스템 소유자의 차이입니다. 월급쟁이는 시간을 팔고 시스템 소유자는 구조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해법은 이겁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대신 회사 다니면서 작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퇴근 후 2시간, 주말 하루만 투자하면 됩니다. 무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첫째,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십시오. 블로그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콘텐츠로 만드십시오. 처음엔 조회수 안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은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광고 수익이 들어옵니다. 둘째, 지식 판매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아는 걸 강의로 만드십시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 올리십시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립니다. 당신이 회사 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당신 강의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셋째, 작은 사업 시스템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 파트너스든 아무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벌립니다. 괜찮습니다.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6개월 하면 50만 원, 1년 하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2년 하면 월급만큼 벌 수도 있습니다. 넷째, 투자 시스템입니다. 월급의 10%만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십시오. 중요한 건 배당금이나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10년 하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20년 하면 월급만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 월급과 본인 시스템을 병행하는 겁니다. 처음엔 9대1입니다. 월급이 900만 원, 시스템 수익이 100만 원. 그러다가 5년 지나면 7대3이 됩니다. 10년 지나면 5대5가 됩니다. 그때 선택하십시오. 회사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본인 시스템에 전념할지. 이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당장 모든 걸 걸고 창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20대나 하는 겁니다. 45 넘어서는 안정과 도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생활비를 벌고 시스템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얀 쿰도 왓츠 만들기 전에 야후에서 9년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술을 배우고 인맥을 쌓았어요. 루시 궈도 대학 다니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퀴라, 스냅챗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준비가 됐을 때 본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퇴근 후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1년에 700시간입니다. 3년이면 2100시간입니다. 2000시간 투자하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 됩니다. 3년 후면 당신도 작은 시스템 하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만든 시스템은 10중 8구 실패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월급은 들어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두 번째 시스템은 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잘 만들고요. 다섯 번째쯤 되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얀 쿰도 왓츠 전에 여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루시 궈도 스케일 AI가 첫 번째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시도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제적으로 답답한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 세대의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은 부모 세대에는 맞았습니다. 평생 고용이 보장되던 시절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룰은 이겁니다.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존만 합니다. 이게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후, 5년 후에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회사 그만둘 필요 없습니다. 다니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퇴근 후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유튜브든 블로그든 온라인 강의든 작은 사업이든 뭐든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걱정하면 설명하십시오. 월급은 계속 받으면서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거라고요. 리스크가 없다고요. 친구들이 시간 낭비라고 하면 무시하십시오. 본인만 믿고 가십시오. 3년 후의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가난 탈출의 공식은 이겁니다. 부모 세대의 공식이 시대착오적임을 인정하고
남의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본인 시스템을 병행하고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고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